제가 얼굴 몰라서요? 얼굴 몰라고. 고은영, 네. 예. 옆에 김선, 예. 김수경, 예. 아, 민지원, 예. 박진환, 예. 아, 박천우, 네. 예. 배현석, 송, 예, 신중호, 예. 유민근, 네. 예. 성빈, 경식, 예. 이은지, 야. 호성, 임대섭, 네. 장성훈, 네. 장원, 정민조, 예. 예. 조한규, 아 저기 잠깐 좀 늦게 오신다 했고요. 저 최병훈, 최원호, 네. 네. 효성준, 네. 홍성일. 지난 시간만 연결해 갖고요. 그러면은 교수님. 예. 홍성희 씨 바꿔 집 전화 받았나? 아 예, 거의 알겠습니다. 예. 저는 더 할 거예요. 예. 지금 여기가 이제 혼합탱크 통이라고 지난번에 수업을 배웠는데요. 이건 이제 상업용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혼합탱크를 사용해요. 근데 벤츄리 방식으로 해서 작은 양액기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연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상업용 목적에서는 저런 이제 혼합탱크를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A탱크, B탱크에서 농축 배양액이 들어가고, 그다음 원수탱크에서 물이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 질산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혼합탱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혼합탱크에는 양액의 농도는, 비료의 농도는 항상 일정할까요? 아니요. 예, 조금 달라요. 우리가 3.0으로 세팅해도 2.8, 3.2 사이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거든요. 이건 그냥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맞는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수경 재배할 때 이 기구, 우리가 사용되는 저런 것들은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센서들이? 싼 거예요, 싼 거. 기계들이 싼 거 사용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제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런 저희 수경 재배할 때 보면 이런 볼밸브가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볼탑을 사용해서 이제 볼탑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이제 수위가 물이 없으면 이게 내려가면 우리 화장실에서 보시면 그 변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면 물이 차고 올라가면 멈추잖아요. 그래서 이 볼밸브 이게 볼탑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팁을 하나 드리면 집에서 가끔 가다가 물이 꽉 찼는데도 계속 물이 다 넘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건 볼탑을 따갖고 여기를 따게 되면 여기 요 고무가 있거든요. 요것을 깨끗하게 닦아만 줘도 일단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그래서 이거 볼탑 정도 청소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고무판막이죠. 이거를 지금 철문조에서 팔긴 팔더라고요. 철문조 말고 저기 이제 그 변기 파는데 그런 데서 이제 양변기 파는데 팔긴 파니까 이거 고쳐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혼합탱크에서 사용되는 건 저건데 이제 그 원수 탱크는 저 볼탑을 쓸까 안 쓸까요? 일반적인 저거 쓰게 되면은 고장이 잘 나가고요. 조금 이게 전기식으로 된 거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것들이요. 아무튼 그건 뒤쪽에서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되는 이 볼밸브, 혼합탱크의 볼밸브는 볼탑은 저기 청소만 해도 사용할 수 있고 집에서 사용되는 화장실에도 똑같은 게 들어있다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배액 탱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배액이라는 거는 색깔을 보세요. 색깔이 뭐 불구스름하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요거는 왜 불구스름하냐? 코이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코이어라는 걸 배웠죠. 배지에 보면 코이어 아니면 폴라이트를 쓴다고 했잖아요. 코이어가 뭐라고 했어요? 코코넛 껍데기죠. 코코넛에는 붉은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은 일단 배액 탱크가 이제 나오는데 배액을 이제 받아요. 붉은 물부터 설명드릴게요. 저 붉은 물은 몸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벌 있죠. 벌이 프로폴리스를 만들게 되면은 빨간색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프로폴리스인데 이게 뭐냐면은 나무 속에 있는 진액들이에요. 그것을 갖다 이제 벌들이 긁어 모으다 보면 그게 들어온 건데 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코이어 배지를 한 1년 이내 쓰면 저렇게 빨간 물이 안 나오는데 처음 사용할 때 저런 빨간 물이 나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지역에서 이제 그 더러움을 버린다고 이런 민원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저물은 뭐 해로운 물은 아니고 그냥 식물체에서 나오는 붉은색 색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배액을 식물이 배액이 뭐예요? 잠시 그거부터 배액 설명부터. 지금 배액이 뭐예요?
먹고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지에다 물을 줬어요. 배지에다 물을 줬는데 거기서 흘러나온 걸 배액이라고 하는데 폐액이라고 안 하는데 배액이라고 안 했어요. 배액이에요, 배액. 그러면은 식물이 먹고 남은 물이 바로 배액인데 이 배액은 왜 나오게 할까요, 우리가? 재활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큰 이게 첫 번째 목적이 예를 들어서 정비를 하지 않다고 했죠. 내가 물을 주면은 전체가 물이 똑같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줘야 그 물이 적게 들어가는데도 물이 충분히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하나가 근권의 환경을 그러니까 근권의 이시나 pH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액을 빼는 것들인데 이 배액을 이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구더기를 파서 모아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중 펌프로 해서 끄집어서 바깥으로 버리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 현재 버리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요 장치까지 만들어 놓고 말씀드렸지만 배액 재활용 시스템은 나중에 보조 사업 받으시면 되니까 나중에 이 배액을 재활용하시면 돼요. 이 배액을 재활용하게 되면은 비료값을 한 30% 정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1헥타 기준으로 과체류 재배하게 되면은 비료값이 옛날에 그러니까 평당 10,000원 받았는데 지금 15,000원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30평이면 한 4,5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30% 들어간다고 하면은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런 배액 탱크가 있어야 되고 배액 받은 다음에 이것을 큰 탱크에다가 막 뭐 100톤짜리 탱크에다 이거 다시 받아요, 물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여기 있죠. 배액 탱크가 여기 배액 수진된 다음에 살균장치에서 저장해서 여기 들어가죠. 살균한 다음에 우리가 요거 배수 해수조에서 일로 펌프로 넘겨와서 여기서 다시 살균장치 통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제어하는 시스템이 들어가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요 공간을 요 배수 해수조하고 배액 수집 탱크까지는 이게 수집 탱크가 들어갈 자리까지만 미리 만들어도 얘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보조 사업에서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제가 볼 때 딸기는 해야 돼요. 딸기가 토마토보다 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배액 탱크를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또 하나가 이 배액 탱크의 수위 조절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그 배액이 대략적으로 얼마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배액 탱크에서 모인 것보다는 각기 배지에서 우리 따로 우리가 나중에 뒤쪽에서 자료 나올 건데 배지 하나에서 우리가 배액을 얼마큼 나오나 확인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도 대략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100톤의 물을 줬는데 이 배액 탱크 한 30톤이 모아져서 이로 옮겨갔으면은 30% 배액이 나온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들이요. 지금 이제 양액 그 공급 장치를 보게 되면은 이제 볼게요. 이게 용수 위치 일단 A통 이건 B통이죠. B통에 보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뭐가 보여요? 오케이. P로 내가 관이 하나 보이죠? 이 관이 있는데 이 PVC 관이 이게 안에가 보이잖아요. 양액이 얼만큼 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게 만들어 놓은 탱크고요. 관이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양액 탱크잖아요. 농축의 탱크잖아요. 비료를 농축하는. 근데 높이가 좀 있죠. 이걸 높이를 왜 올려놨을까요? 여기다가. 예? 이유가 좀 높은 좀 위에다가 단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청소하려고. 청소하려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편해요. 이것들이요. 좀 단을 만들어 놓고 올려놓는 것들이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탱크를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안에 청소하는 거. 안에 청소요. 배관 그 청소할 일이 한번 하시잖아요. 비료 타고 나면은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바닥에 이렇게 뭐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끄집어내야지 이제 우리가 점적관을 압력 보존 단추라고 하죠. 그 관을 그 단추를 갖다 오래 사용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해놔야 그것들이요. 그다음에 처음에 할 때 조금 이렇게 살게 놨고요. 그다음에 양액 공급 장치를 보게 되면 펌프가 이제 급액 펌프가 있고 정액 펌프가 정량 펌프가 있고 양수 펌프가 있는데 이제 펌프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내화학성이 뛰어날 거라고 되어 이제 특히 급액 펌프는 내화학성이 뛰어나야 돼요. 이것들요. 그러니까 저 용수 펌프 같은 경우는 지하수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용수를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비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펌프가 오래 가는데요. 이 급액 펌프 같은 경우는 비료물을 직접 저기 이제
포장으로 식물한테 보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급행 펌프가 이제 그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내화성으로 된 걸 사용해야 되고요. 토출량과 토출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빨아드는 것도지만 토출량도 중요해요. 빨아드는 힘도 중요하고 나가는 힘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보통 시간당 제곱미터당 2리터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공급 용량이 뭐냐면요. 온실 얘기하는 거예요. 온실이 10,000제곱미터예요. 면적이. 그러면은 2리터면 내가 시간당 몇 리터 들어가야 돼요? 제곱미터당? 10,000제곱미터니까? 일단은 10,000제곱미터는 그러니까 일단 2리터잖아요. 그러면은 1000을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20이 되고 그다음 20 곱하기 2가 되면은 약 40톤의 물을 밀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된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압력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1회타 기준으로는 이 펌프로 5마력짜리 다단 펌프를 사용해요. 5마력짜리 보통. 그래서 2,000평 넘어가면 보통 5마력짜리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1,000평도 5마력 쓰면 좋아요. 왜 좋냐? 이게 구역을 내가 배양액 구역, 양액을 공급하는데 구역을 많이 나누면 좋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역이라는 거는 세 구역이다 보면은 물을 한 번 주고 두 번째 구역 또 주고 세 번째 구역 주고 다시 1구역, 2구역, 4구역 반복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구역을 그냥 톡으로 확 미는 게 좋을까요? 아니, 한 번에 주는 게 좋아요. 한 번에 주는 게. 같은 농도로 줄 수 있을까요? 아, 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역을 저는 3구역 이상 3구역까지 나누는데 더 이상 나누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게 펌프하고 관의 두께랑 관련돼요. 이 토출량과 관련이 있어요. 이 관의 두께. 그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러니까 강광기 아주 광이 강해요. 그럼 나는 주고 비료를 줄 때 뭐 2분 30초씩 주는데 100주에 한 번씩 주고 싶어요. 근데 2분 30초 세 구역을 하면 얼마예요? 7분 30초죠. 7분 30초에 그럼 쉬는 기 워밍업까지 하면 거의 8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5, 6월 달 같은 경우 한낮에는 100줄이 10분에도 돌아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쫙 겹쳐버리면 에러가 떠버리거든요. 구역을 적게 나눌수록 좋아요. 근데 문제는 구역을 적게 나눌수록 온실이 비싸죠. 그러니까 비싸요. 시설이 비싸죠. 관을 어떤 거 써야 돼요? 굵은 거 써야 되죠. 그러니까 펌프만 좋은 거 쓰는 게 아니라 관 자체도 굵은 거 써야 돼요. 그러니까 비싸죠. 온실 자체. 그 양액 시설 자체가. 또 이거 구역을 제가 보면 이렇게 보면은 구역을 5구역 쪼갰다 그러면은 온실업자가 돈을 조금 들이려고 이제 그러니까 2구역짜리가 5구역짜리보다 더 비싼 양액 시설이에요. 펌프나 이 용량이 훨씬 커요. 작은 거를 가지면 어때요? 쪼개서 줘야 되는데 큰 게 있으면 한 번에 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더니 1200평이래요 온실이. 그래서 딱 물어보니까 구역 나눴으니까 안 나눠 한 구역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5마력이니까 충분히 1200평 한 구역 한 번 밀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2000평이면 이제 2구역으로 쪼개야 되는데 한 구역으로 밀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5마력짜리가 아니고 3마력짜리면은 3000평이면 한 5조각 나눠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5마력짜리 다단 펌프의 가격은 한 250만 원 되고요. 저기 양수 펌프 3마력짜리다 5마력은 20만 원밖에 안 해요. 30만 원. 올라서 봐야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크죠. 관도 40mm보다 50mm짜리 쓰는 게 공사비 훨씬 많이 들어가요. 전자밸브도 가격도 비싸고 훨씬 비싸요. 그래서 혹시라도 속을 때 업자분들이 오셔갖고 구역을 많이 나눠준다고 하면은 시설비를 싸게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전 안정성을 고려하고 이제 펌프의 진동을 적게 설치하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아래쪽에 이제 설치하거든요. 그다음에 이 정량 펌프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경재배 그러니까 온실로 물을 줄 때 같은데 소독약 같은 걸 넣을 때요. 정량 펌프를 쓰게 되면은 이제 과산수소계 그 약재를 갖다가 밀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수경재배할 때 그 과산수소 계통의 약재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양액이 그러니까 배양액이 들어갈 때 계속해서 공급해요. 한 20에서 30ppm 정도를. 그러려면 계속해서 20, 30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량 펌프가? 정량 펌프 뭐냐? 여기서 이 작은 관이 있어갖고요.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물이 이거 딸려 들어갈 때 톡톡톡톡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그 양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량 용수 펌프는 땡기는 거고. 그래서 얘가 제일 비싸고 얘는 한 80만 원 하고요. 얘는 30만 원 하고 얘는 한 250만 원 정도예요. 가격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참고로 하는 거 여기 다 PE관 여기서 이제 PE관, PVC관을 구별하려면은 PVC는 뭐예요? 우리 집에 가보면은 그 미끈미끈한 그 뭐라고 하죠? 약간 푸르딩딩한 파이프 있죠? 그게 바로 PVC고요. 얘는 PE관인데 PE관이 좋을까? PVC관이 좋을까요? PVC가 훨씬 좋아요. 일단은 근데 문제는 시공비가 비싸요.
그래서 이 PE관하고 PVC하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얘 지금 결합을 했죠. 지금 뭘로 결합했어요? 조였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풀려요. PVC는 깨지기 전에 깨져야 이제 끝나는 거지 깨지기 전에 이게 풀리진 않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PE관이 시공이 어려운 대신에 여러 가지 안정적인 장점들이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실제로 이제 조금 뭐 잘하시는 분들 업체들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PVC 깔아주고요. 조금 이제 약간 삼류업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 PE가 들어가요. 그래서 PVC로 썼냐, PE로 썼느냐 이런 거 펌프 이런 거 보게 되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이 사람이 조금 고가의 물건을 좀 잘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펌프는 진동에 의해서 이제 활발히 센서가 망가지지 않게 좀 떨어뜨려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위험한 게 펌프예요. 펌프가 공회전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이런 놈 얘는 뭐 까짓 거 20만 원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쳐. 뭐 탔으면은 우리가 그냥 말았다고 치는데 얘가 고장 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왜 요 용수 펌프가 나가는 경우 언제냐면은 우리가 물탱크 있죠. 용수 탱크. 여기에 물이 안 차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용수 탱크에 물이 안 차고 그럼 물이 안 들어오자면 얘가 계속 당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타버려 제가요. 얘가 타버리면 또 뭐가 있어요? 물이 안 들어오니까 얘도 물이 안 들어갔죠. 그럼 여기도 타버리는데 문제는 여기도 어떤 얘기냐면 용수 펌프에 아까 볼탑 있죠. 일반 볼탑을 쓰게 되면은 그게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그게 고장 나는 순간에 잘못하면은 물이 없어도 있는 걸로 판단하고 이제 물이 이제 계속 펌프가 당겨지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이제 고장 날 수도 있어요. 이것들요. 그래서 항상 공회전하면 안 되므로 가능한 한 최저 수위 연동되어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공회전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중간중간에 우리가 에어를 뺄 수 있는 걸 중간중간에 만들어 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에어가 생각보다 잘 차요. 그러면 에어가 차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요. 신기한 거는 어떤 경우는요. 제가 아까 요거 PVC랑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잖아요. 요런 데가 살짝 열려 있어요. 그럼 거기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게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잡으려면 한참 걸려요. 왜냐면은 왜냐면 내가 에어를 빼도 또 에어가 또 들어오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게 그 에어가 구멍이 유격이 생겼으면은 금방 찾는데 실제로는 이걸 다 조여보는 순간도 있어요. 왜? 다 조여서 하는데 문제가 이거 조일 때 그냥 조이면 조여질까요? 안 돼요. 이거를 뺀 다음에 다시 끼워야 돼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차기가. 그래서 제가 PVC로 하는 게 사람이 좀 편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공하게 되면은 저 PVC하고 PE관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시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PVC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PE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PVC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시공해달라고 하는 게 좋겠다는 거 이것들. 괜히 PVC로 PE로 하게 되면은 아주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내가 잘 고칠 수 있고 신경 많이 쓰면은 괜찮은데 내가 신경을 덜 쓰고 싶으면은 PVC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것들을. PVC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가격 비싼 거 빼고도 깨지는 거. 깨지는 게 문제가 있어요. 충격받으면 깨져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단점도 있어요. PE는 충격받아도 깨지진 않아요. 웬만해갖고도. 근데 PVC는 잘 깨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펌프는 오랫동안 작동시킬 때는 수동으로 몇 바퀴 돌려보는 작동시킨다 해서 에어 찾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거 사용하지 않잖아요. 저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게 볼트가 있거든요. 다 풀어갖고 물을 다 이는 거 다 빼줘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겨울에 농사 짓기 싫고 딱 12월 초까지 하고 2월에 할 거야. 그러면 2달 쉬잖아요. 그동안에는 이게 볼트가 있어요. 물 빼주는 나사가 있거든요. 빼갖고 전부 이 안에 있는 거 하나에 물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 펌프를 얘기를 할 때 이제 급액 펌프, 용수 펌프, 정량 펌프가 있는데 저는 이 급액 펌프를 보고 급액 펌프가 만약에 일반 양수 펌프로 달려 있다 그러면은 그 업체하고는 웬만하면 상대하지 말라고 그 회사하고는 거래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양액검처럼 펌프가 있는 게 아니라 또 호수도 되게 많아요. 보면은 예배 중에 공기 때문에 급액 펌프가 공회전하고 되고 그러면 펌프가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큰 피해가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기 구멍을 분리하여 수동배입을 연결한 후 이게 이렇게 지금 공기 구멍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 인위적으로 만들어 갖고요. 우리가 뺄 수 있도록 항상 그래서 수시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펌프가 멈추거나 무슨 이상한 소리 나면은 일단 공기 밸브를 열어서 공기가 항상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고 나서 다시 닫고 나서 이거 뺄 때 공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떻게 할까요? 열어서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이 나오는데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물 나왔다고 그런 게 아니라 물 나오고도 한참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한 번 차는 게 에어가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만 빠지고 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요게 에어 차이고 물이 있고 또 에어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한참 돌려서 물을 완전히 공기를 완전히 빼준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공수를 할 때 이런 것들 미리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안전 관리라든가 이런 그 관리 편리를 위해서 이런 공기 밸브를 달아달라고 하면은 업체분들이 달아주실 거예요. 이거 해봐야 돈 몇 푼 안 가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하려고 하면 시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직접 할 때 공기 밸브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펌프 타는 것 중에서 펌프가 고장나는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기예요. 공기차, 에어차 갖고 모터가 헛돌아 갖고 그런 경우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곽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저 디스크 저게 보면 디스크 여곽인데요. 여곽이가 모래 여곽이, 막 여곽이, 디스크 여곽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저 디스크 여곽이 제일 많이 쓰거든요. 가격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일 많이 쓰는 건데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압력 게이지가 여기 있죠. 이거 압력 게이지. 양쪽에 달아 있죠. 여기 이게 뭐예요? 디스크 필터고 양쪽에 왜 달아놨을까요? 똑같이 합이. 그렇죠. 합이 똑같이. 우리가 이 필터를 지나갈 때 양쪽에 설치한 이유가 있어요. 이 필터가 청소를 하려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수시로 청소하면 좋긴 하겠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할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3바가 올렸는데 이 나가는 쪽이 2.7바예요. 그럼 어때요? 여기 청소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게 3바인데 여기가 2.9바예요. 아니 조금 이따 해도 되겠구나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 양쪽에다 설치하시는데 요거 하나가 제가 알기로 가격이 한 15,000원? 이거밖에 안 하는데 실제로 업체들이 이걸 설치 안 해주고 그냥 가는 데가 많아요. 할 때 양쪽에다 꼭 다시 달아달라고 하시면은 결국 돈도 얼마 안 하는데 내 관리가 편해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할 때는 항상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수리하고 정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죠. 뭐가 문제예요 지금? 그래프 상으로 보시면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불편해요. 공간이 좁아서 설치는 했지만 뭐가 불편해요? 떼내기가 불편하죠. 이거 떼내야 이거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할 때는 설치를 할 때는 내가 이거를 주기적으로 청소할 이런 부품들 같은 경우는 약간 공간을 만들어서 청소하기를 쉽게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시간 오래 걸리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뭐 용량 충분히 쓰라고 하고 그다음 여과기는 수리 및 필터 세척이 쉽게 설치한다. 그래서 이건 지금 설치를 지금 벽에 붙여놔갖고 청소가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청소가 쉽게 만든다. 저거 얼마에 한번 청소할까요? 보통 이제 비록 조금 이제 또 좀 특정 브랜드 홍보하는 거 아닌데 야라 걸 썼다. 그러니까 야라가 뭐냐면 아까 어제 커튼 어디게 비싸다고 했어요? 스베소 거 비싸다고 했죠. 야라가 비료 중에서 비싸요. 그래서 야라 거 썼다고 하면은 뭐 큰 문제는 그 비료는 좋은 거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찌꺼기가 얼마 없는 비료를 쓸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비료가 좀 현찮은 거 쓰면은 한 2, 3주가 아니라 오늘 당장 그러니까 오늘 넣고 오늘 할 수도 있어요. 이 들어가면 이 디스크 필터가 여기 쩔게 되면은 압이 확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디스크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과기는 반드시 출구가 아래쪽을 보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요게 뒤에 밸브가 있거든요. 요거를 열어요. 열어갖고 이제 에어도 빼주기도 하지만 저기 찌꺼기도 빼줄 수가 있는 그 장치가 있어. 밑으로 빼주게 돼 있어요. 만약에 위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렇게 달아놨다. 그러면 사람이 맞겠죠. 그러니까 요거 밸브를 저기 출구가 이제 그 밑에 여기 보면은 될 수 있는 그 밸브가 있고 뭐라 하죠? 스위치가 있고 밸브가 여는 방법이 열 수가 있는데 요걸 당기게 되면은 밑으로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나가게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여과기 설치는 청소하기 쉽게 분리하기 쉽게 해놓는다. 그래야 내가 여과기 청소만 잘해줘도 보정단 잘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저기 청소하기 쉬워야 자주 청소할 거 아니에요, 이것들.
청소할 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죠? 이게 이제 필터, 디스크 필터인데 요것을 요걸 열어서 이제 밑으로 뺄 수 있는 거. 아니네. 이게 잘못 설치됐네. 위아래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잘못 설치된 거예요. 이건. 밑에 기다란 부분이 예, 밑에가 위에랑 바뀌었어요. 예. 밑에가 이게 그 필터가 아래쪽에 있어요. 이쪽이 필터예요. 이쪽이 필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일단 여과기 보여드렸고 얘는 이제 그 유량계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한 필터에는 여과기는 이제 디스크 필터, 스크린 필터, 모래 여과기가 있는데 모래 여과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요. 그 안에 모래가 들어있고 보통 뭐 500kg, 뭐 1톤 이런 거 사용해요. 크기 사이즈가 엄청난 큰 사용하고요. 우리가 이제 배양액 공급 펌프에 설치한 여과기는 모래 여과기 또는 스크린 필터가 좋고요. 디스크 필터는 세척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모래 여과기거든요. 모래 여과기는 이 안에 모래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작은 모래가 들어있어가고요. 이것도 이제 여과력이 좋은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비싸요. 하나만 해도 200~300만 원 정도의 필터 하나가 저기. 근데 이거는 특징이 재활용이 이게 모래를 교환할까 안 할까요? 안 하고 세척만 해줘요 우리가. 왜냐면은 해주고요. 그다음에 오래 사용하면 여과는 떨어지고요. 여과기의 소비 올라가는 걸 이용해서 세척시를 감지하고 역방향 물을 흘려간다. 뭐냐면은 내가 물을 갖다 이렇게 쏴서 공급하고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압력 밸브 보니까 압력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로 물을 보내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이쪽으로 다 나가겠죠. 그 이쪽 밸브 열어갖고 이 안에 있는 찌꺼기들 바깥으로 빼내요. 그래서 모래 여과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고 부피가 크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대신에 여과 효과는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양액 재순환할 때, 재활용할 때는 모래 여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원수 같은 경우도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흙탕물이, 그러니까 물이 질이 이제 화학적으로 말고 물리적으로 질이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이 모래 여과기를 통해서 그런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거죠. 이거는 설치비는 비싼데 유지비 관리 비용은 이제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내가 신경 쓸 건 있지만 비용적으로는 싼 편이에요. 이것들 설치비는 비싼데. 그래서 이거는 역세척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물이 들어갔는데 압력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쪽으로 물을 보내면은 이쪽 밸브를 열어버리면은 이 안에 있는 찌꺼기들 빠져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한다는 거죠. 역방향으로 역세척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해서 우리가 모래 여과기를 계속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막필터인데 스크린 여과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이게 이제 A통, B통 밑에 그러니까 어디가 주로 어디 달렸냐면은 여기 달렸어요. 여기에 이제 막필터 여기 달렸거든요. 근데 되게 요만해요 막필터가. 근데 얘는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요. 일반적 수경 재배에서는 A통, B통 그러니까 비료 농축액에 그 앞부분에 달아놓거든요. 보면은 여기 보세요. 비료가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이거요. 여기가 얘도 엉켜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엉켜 있어요. 그래서 A통, B통에서 수위가 있는데 A통에 수위 게이지가 있고 B통에 수위 게이지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똑같이 떨어져야 돼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흔들려도 돼요? 똑같이 떨어져야 되죠. 똑같이. A통, B통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100대, 이게 100분의 1, 100분의 1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수위가 이게 안 맞는다. 그럼 뭐예요? 그쪽이 막힌 거죠. 네. 막혔죠. 그러면 A통, B통 중에서 일반적으로 A통이 많이 막힐까요? B통이 많이 막힐까요?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A통이 많이 막혀요. 질산칼슘 들어가요. 그래서 A통이 일반적으로 더 많이 막히니까 보셔갖고 확인해 보시고서 맞추셔야 돼요. A통 이거 청소를 안 해주게 되면은 A통, B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러면은 A통, B통 양이 다르게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비료도 다르게 들어가지만 pH가 달라져요. 우리가 목표 pH가 만약에 5.5였다 그러면은 A통이 더 들어가고 B통이 덜 들어가면 pH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일반적으로 높아져요. 예, 높아져요. B통이 막히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서 이 막필터 같은 경우는 얼마에 한 번 청소할까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요.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청소하셔야 돼요. 청소하기 쉬워요. 얘는 대신에 여기 막은 다음에 요거 열고선 틀고 그다음에 이거는 청소하면 되는데 아까 디스크 필터는 청소하기 진짜 어려웠거든요.
한번 디스크 필터 청소하는 거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크린 여과기 얘는 싼데 예, 얘는 싼데 또 비싼 것도 있어요. 아주 비싼 장비에는 예를 들어 어디에 쓰냐면은 포구 장치 있죠. 안개 분무기라고 부르는 것들. 안개 분무기들은 디스크 필터도 굉장히 비싸요. 이런 이 스크린 여과기가 얘는 쇠로 되어 있는 철로 되어 있는데요. 왜 스크린 여과기가 안개 분무기 들어 있을까요? 디스크 필터 거치다 보면 스크린 필터가 거치게 돼 있어요. 미세하게 나가요. 막히거든요. 구멍이. 뭔가 불을 쪼개니까 이게 옛날에 그러니까 이루체 여과기가 이루체 포구가 있고 압력으로 된 그 압력식 그러니까 하나로 된 그 뭐라고 할까 뭐 고압식이 있는데요. 고압식 같은 경우는 압을 세게 밀어야 되잖아요. 미는데 만약에 찌꺼기에 딱 걸려버리면은 그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포구기에 사용한 포구 장치에 설치되는 이 스크린 여과기는 굉장히 고가인데요. 우리 수경재배에 사용하는 스크린 필터는 굉장히 싸요. 뭐 가격 얼마나 하겠으면 저것들 해봐요. 굉장히 싼 편이고 싸게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여과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40에서 이제 600 메시가 메시가 클수록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메시가 40 메시가 클까요? 600 메시가 클까요? 상식. 앞으로 우리가 이제 원실 운영할 때 메시 용어를 좀 쓸 일이 있거든요. 그 본청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할 때도 메시는 클수록 촘촘하다. 예. 뭐냐면은 일정 공간에 이게 몇 개 있냐 이게 600개가 들어서 600메시고 이 40개 있으면 400메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 400에서 600메시고요. 그다음에 스크린 여과기보다 유기물 여과 능력이 좋다. 그 자동 세척 어렵다 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보잖아요. 요 하나하나가 얇은 0.5mm 정도 되는 얇은 그 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껴있죠, 이것도요. 이게 지금 이게 뭘까요? 이 하얀 것들이 비료 찌꺼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이 디스크 필터가 양의 우리가 재배하는 온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 디스크 필터를 거쳐서 나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항상 비료 찌꺼기가 걸려 있는 곳이에요, 이것들이요. 내가 나쁜 비료를 쓰게 되면 어때요? 자주 교체해야 돼요. 자주 청소를 해줘야 되고 좋은 비료를 쓰게 되면 좀 덜 해도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비료를 타갖고 어떤 사람은 3일, 일주일마다 다 써. 어떤 사람은 2주 만에 다 써. 누가 더 많이 맡길까요? 2주 만에 쓰는 더 많이 맡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료를 탈 때 보통 3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을 권장하고 14일은 넘기지 말아라 얘기를 해요. 일주일을 권장해요. 일주일 안에 다 소모하고 14일은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디스크 필터에 끼는 이런 찌꺼기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학 반응 때문에 그런가? 예? 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원래 A통, B통을 왜 놔줄까요? 비료를? 만나면 그러니까 은거진 그 뭉친 애들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A통, B통을 100대 1로 섞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만나면은 비료가 조금씩 응고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것들요. 그리고 비료 자체가 100% 농도는 없어요. 항상 1번 찌꺼기 남거든요. 아무리 좋은 비료도. 그렇다 보니까 여기 찌꺼기 남는 것들이죠, 이것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좋은 비료 쓰면은 덜 막힌다는 얘기가 찌꺼기가 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요. 그러니까 하나 좋은 설명 드릴게요. 내가 15,000원짜리 15,000원짜리 없어요. 2만 원짜리 질산칼슘을 써요. 중국산. 아까 어디죠? 그 야라 거 스웨덴산을 4만 원짜리 써요. 여기서 그러면은 중국산 비료 질산칼슘과 스웨덴산 질산칼슘은 식물의 흡수를 누가 더 잘할까요? 그건 똑같다. 그건 똑같아요. 찌꺼기가 있냐 없냐는 그 차이지 비료 성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도가 다른 거야. 순도가 나쁘다는 얘기는 바닥에 깔린다는 얘기지 식물이 흡수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여기서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야라 거 안 쓰고 반값짜리 싼 거 썼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청소만 잘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비료값하고 나의 인건비를 맞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얘기하지만 비료를 좋은 거 쓰라고는 안 해요. 왜냐? 상황에 따라서 나쁜 거 쓸 수도 있어. 대신에 청소만 잘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오해를 해요. 야 비싼 비료가 흡수가 잘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찌꺼기가 많다는 얘기지 이게 찌꺼기 많다. 근데 필터를 어떻게 해요? 청소를 잘 해줘야 되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쪽 가서 막히죠. 청소를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라고. 이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알아서 선택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진짜 못 쓸 것 같으면은 야라 거만 남았겠죠. 싼 건 안 쓰겠죠. 싼 것도 다 쓰거든요. 대신에 부지런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디스크 요각기는 이제 여과를 청소할 경우에 가능한 고압 세척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스톨로 문지르는 게 아니라 물로 고압으로 싹 닦아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질산을 써요. 질산을 한 5% 타서 하는데 5% 질산 용액이면은 만지면 돼야 한대요. 일단 화상은 안 있는데 오래 있으면 이거 손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거칠거칠해져갖고 안 돼요. 그래갖고 일단 장갑 끼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모든 온실, 그러니까 대형 온실, 그러니까 일반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온실에는 그 니트릴 장갑 다 있어요. 우리가 산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니트릴 장갑 쓰고 그리고 이쁜 옷 입고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산을 쓰기 때문에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일하다가 여기다가 딱 한 방울 튀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몰라. 집에 가면 엄마가 빨래하다가 나한테 뭐라고 해요. 야 구멍 뚫어. 옷에 구멍 뚫렸잖아. 이렇게 처음에 하얘지다 구멍 뽕 뚫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은 옛날에 구멍 뚫리는 옷이 지금 다 버렸겠지만 구멍 뚫릴 때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귀찮아갖고 에이씨 잠깐이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보면 언제 묻었는지 묻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질산 용액에 이제 디스크를 담아서 한 8시 담아다 물로 세척한다. 그러면 잘 닦이겠죠. 그럼 디스크가 필터가 여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8시간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좋은 비료 쓰면은 이걸 아낄 수가 있고 나쁜 비료 쓰면은 내가 청소를 더 잘해주면 되고 이건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비싼 거보다는 그냥 청소를 자주 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비료 한 번 탈 때 얼마 들어갈까? 1톤짜리 타면 1톤 탈 때 100만 원? 100만 원 우스워요. 100만 원. 7, 80만 원 정도 거의 100만 원 또 들어가요. 옛날에 한 50만 원 탔는데 비료값이 올라가고 지금 한 번 탈 때 100만 원 타거든요. 1헥타에 100만 원 타면 며칠 쓸까요? 네? 지금 정도면은 한 열흘 쓰는데 조금 있으면은 3일이면 끝나요. 5, 6월 달에 3일이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차이염소 나트륨이라고 해서 이것도 담가 쓰는데 보통 여기까지만 쓰고요. 여기까지 쓸 때는 언제 쓰느냐? 재배가 완료됐을 때. 완전히 제거 완료되고 내가 이제 청소를 할 때는 이제 차이염소 나트륨까지 사용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질산에 녹는 게 있고요. 차이염산에 녹는 게 있어요. 따로 녹는 게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청소할 때는 여기까지 사용해요. 차이염산 나트륨까지. 차이염산 나트륨이 뭐예요? 여기 우리 뭐라고 해요? 집에서 쓰는 거. 락스라고 하죠. 예, 락스라고 하죠. 예. 근데 락스인데 가정용 락스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비싸서. 이거는 한 통에 20%짜리 용량인데 10,000원, 15,000원이면 사요. 근데 집에서는 그 안 되죠. 그거 훨씬 비싸죠. 그리고 굳이 우리가 그거를 살 필요 없어. 싼 거 사다가 쓰시면 되니까. 그럼 되게 해롭죠. 해롭이 아니라 되게 위험하죠. 위험하다기보다는 사람은 안 위험한데 제가 볼 때 옷이 위험해. 제가 옷에 구멍을 엄청 내놨어요. 옛날에. 저희 초창기는 제가 28살, 7, 8살 시작할 때 옷을 제가 거의 다 혼자 운영했었거든요. 비료 타고 소독하고 하면은 맨날 질산하고 이런 거 만지니까. 지금 디스크 필터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보이나요? 짧은 판들 보이시나요? 이거 풀른 다음 청소하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시커 맞춰 이것들요. 들어가고. 거의 모다 앞에 있는 거예요. 예, 모드 앞에 나간 쪽에 있어요. 온실 쪽으로 나가 있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는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달았어요. 이렇게 뭘 달았을까요? 양쪽에 여기다가 압력 게이지. 여기다 양쪽에 압력 게이지 달아갖고 여기서 이제 시열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그 정량 펌프로 해서 과산수소계통 약속을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다 구멍 뚫어 밑으로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청소도 하면서 하려고 기도 했었고요. 저희 선생님이신데 청소하는 모습 저기 저 앞에 걸어놨죠. 고압 분무기로 쫙 닦아내는 모습 보일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측계 이제 항상 우리가 온실을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확인하는 거랬잖아요.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게 0에서 이제 이게 0.2바, 4바, 1바인데 우리 이제 1바, 그러니까 2바, 4바, 6바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0에서 6바까지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3바에서 4바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압력 게이지가 이것만 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내가 3,000평을 온실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양액기계에서 요 필터통에서, 그러니까 필터 있잖아요. 여기에 필터가, 여기 필터 앞하고 뒤에 여기 압력 게이지가 있다고 했죠. 네. 여기 몇 바 걸려야 될까요? 3바 이상. 3바 이상 걸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자밸브 있죠. 네. 전자밸브가 내가 만약에 3,000평인데 1,000평씩 세 구역으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 2바 걸려야 돼요. 그래야 뒤쪽에 1바 걸려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압력 보정 단추가 1바 이상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3바 걸리고 3,000평 갈라지는 1,000평, 1,000평, 1,000평에서 앞에 2바 걸려야 뒤쪽에 하면은 1바가 걸릴 수가 있다는 거 이거들요. 만약에 여기가 3바가 안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는 볼 것도 없어요. 왜 압력이 왜 중요할까요? 골고루 예, 압력 물을 똑같이 주게 해서 그래요. 내가 여기 3바, 2바, 1바 걸리잖아요. 그러면 물이 똑같이 들어갈까요? 그래도 10% 이상 차야 돼요. 이게 압력이 달라지면은 더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3바, 2바, 1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온실에서 제일 멀은 마지막 압력 보정 단추가 1바 걸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3바 이상, 2바 이상, 1바 이상 걸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얘가 3바가 걸렸는데 배관이 요만해요. 그럼 여기에 2바 걸릴까요? 안 걸리겠죠. 항상 압력이 세면 배관도 굵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배관이 비쌀수록 40mm보다 50mm가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이 그리고 그런 부품들도 비싸요. 전자밸브 이런 것도 비싸거든요. 이런 것도 비싸다 보니까 업체분들이 가는 걸 쓰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왜냐? 자기가 이제 원가를 절약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요게 압력 게이지인데 옛날에 제가 살 때는 한 10,0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지금은 올랐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 전에 한 2018년도, 17년도, 18년도만 해도 한 10,000원 했는데 지금 한 15,000원? 물가 생각하면 12,000, 3,000원 최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것들.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요것들을 사용하고요. 가격도 얼마 안 하는데 그다음에 이건 유량계입니다. 이거는 유량계는 보통 우리가 한 번 시도 볼 때 10리터가 들어가는 이제 펄스라고 하는데요. 10리터짜리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온실이 작은 실험실 온실에서는 그러니까 펄스당 2리터짜리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조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10리터짜리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왜 하느냐? 우리가 온실을 제어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구역에 물을 주는데 A 구역에 한 번에 들어갈 때 2톤을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하고 전기 신호가 가서 2톤의 물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멈추게 하겠죠. 그렇게 쓰는 것이 바로 이 유량계들이요. 물을 균일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양의 기계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거는 지원이 되고 싼 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것들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들이요. 근데 이거 없다고 그렇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압력 보정 단추 있죠. 그게 시간당 2리터면은 보통 시간당 2리터짜리 3리터를 쓰거든요. 그게 뭔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시간당 2리터 이게 뭔 뜻이에요? 압력 보정 단추. 시간당 3리터 이게 뭔 뜻이에요? 1시간 동안 2리터가 들어가는 것이 2리터짜리 압력 보정 단추고 그러니까 시간당 3리터가 들어가는 것이 3리터짜리 압력 보정 단추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거 우리가 2리터짜리 많이 쓰고요. 온실이 진짜 크잖아요. 그때 3리터짜리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2리터짜리 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없어도 시간으로 재면 대충 짐작할 수 있어. 어떻게? 야 3분 넣었어 그러면은 약 100ml. 야 2분 넣었어 하면 약 70ml 정도 들어간 거 우리가 대충 추정할 수 있죠. 단 뭐가 있어야 돼요? 압력이 충분한 조건이에요. 내가 압력이 3바, 2바, 1바 걸리면은 압력 보정 단추 갖고 시간만 갖고 해도 대략적으로 맞춰요. 대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춰요. 그것들이. 크루시를 3리터짜리 쓰는 건 압력이 더 크게. 우리 가지 못할까? 아니요, 압력이 더 세죠. 더 큰 펌프 써야 돼요. 예, 쓰고 가야 되고 구역을 갖다가 이제 3리터를 쓰는 이유가 구역을 좀 더 나누려고. 내가 이제 5헥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그렇게 3리터 쓸 때가 있어요. 물을 많이 주는 작물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배지가 그러니까 드리퍼를 적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2리터짜리 제일 많이 써요. 그래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2리터짜리가 거의 표준이라고 보고 가끔 3리터짜리 쓰는 경우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색깔도 딱 보면 알아요. 갈색이 2리터거든요. 딱 보면은. 예. 옛날에는 저희가 네타핀 거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국산도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해봐갖고 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국산은 잘 안 썼어요. 저희가 믿을 수가 없어갖고 옛날에 그 네타핌 거를 주로 썼었거든요. 네타핌이 참고로 이스라엘 합니다. 이스라엘. 유량기도 필수죠. 예? 유랑기도 필수죠. 근데 필수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유랑기를 인식 못하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유랑기 신호를. 그러니까 유랑기가 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를 설명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이 국산 양액기 중에서는 3개 정도가 2개 정도가 제일 신뢰성 있는 회사인데 어느 한 개에다가 유랑기가 지원이 잘 안 돼요. 유랑기로 맞추면 잘 안 맞아. 그래갖고 옛날에 제가 얼마 전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세도에서 한 집이 이제 제가 유량으로 컨트롤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A 구역, B 구역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어요. A 구역, B 구역이 있는데 A 구역은 예를 들어서 뭐 2,000폭이 심었는데 B 구역은 3,000폭이 심었어요. 이 양반이 그래갖고 한 번 줄 때 이 구역은 200ml, A 구역은 200ml가 들어가게 해놓고 B 구역은 300L가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폭이 다 100ml가 들어간 거잖아요. 시간으로 안 하고 그랬더니 A하고 B하고 나중에 보니까 A가 물이 너무 들어가는 거야. 상관없이 그냥 300이 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쪽 회사에 알아보니까 설정 버튼이 있는데 지원이 안 되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것도 비싼 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를 알았어요. 이놈들이 그럼 얘기를 해줘야지 그거 갖다가 마치 되는 것처럼 해놓고 그러면 유랑계 필요 없죠. 근데 아무튼 유랑계가 이제 보통 이제 리터로 이제 구역마다 리터로 줄 때는 바로 유랑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유령 센서 값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전선하고 뭐 이제 보고 가끔 가다가 이제 유랑계가 고장 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따 유랑계 청소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유랑계가 있는데 유랑계도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를 이거 따면 그 잘 풀리거든요. 이거 하면요 잘 풀리는데 안에 보면은 얘도 찌꺼기가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이 찌꺼기 청소해줘야지 이제 제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온실에서는 청소가 무지하게 많이 써요. 물을 많이 쓰니까요. 나중에 이제 양액기계에 솔밸브라는 것이 있어요. 솔밸브도 이게 청소 안 해주면 이게 다르게 들어가거든 튀는 게. 이것도 다 풀러서 청소해줘야 되고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2학년 1학기 때 가면 전기를 6시간 배울 거예요. 농업 전기를. 이게 뭐 고치라는 뜻이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조립하라는 뜻이 아니라 간단하게 우리가 테스트 정도 하는 걸 6시간씩 배울 거예요. 일주일에 6시간씩 배울 건데 우리가 그래서 이거 다 뜯어갖고 청소해주게 되면은 이제 좀 다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유랑기 얼마 정도 할까요? 비싸요? 얘도 달라고 하면 한 4-50만 원 줘야 돼 얘도 하나에. 그러니까 예 청소해주면 돼요. 청소해주면은 제가 양액기 설치한 그게 2005-6년도에 설치한 게 있는데 제가 2023년에 일로 왔거든요. 그때까지 안 갈고 썼어요. 청소만 하고. 청소만 잘해주면은 뭐 15년 뭐 떡근이 쓰니까 20초 더 쓸 수도 있죠. 그거는 제가 있을 때까지 고장 안 났으니까 청소만 잘 이게 안 들어가면 뜯어갖고 고치면 돼요. 이것들. 고치는 게 아니라 청소만 해주면 돼요. 고치는 것도 이걸 보고 고쳤다고 하긴 뭐하고. 이거 전부 다 저희가 이게 저작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뜯어갖고 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서인데요. pH 센서 이 센서가 있어요. pH 센서는 이제 마르면 안 돼요. 마르면 고장나요. 그래서 우리가 pH 센서는 항상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개 설치하면 좋다. 그래서 2개 설치된 양액기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pH 센서, pH 센서 2개 달린 게 훨씬 비싸요. 이 센서 값만 있고 훨씬 비싸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거 진동이 약한 곳에 펌프에 먼 곳 설치하고 그 수압이 약함으로 소량의 물이 흐르는 곳 설치한다. 예를 들어서 관이 있으면 그러니까 유턴이 이렇게 옆으로 비키는 관을 작게 만들어 거기다 설치해요. 이게 뭐라고 하죠? 물이 빠르면은 pH가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가고 이걸 하고 되고요. 이 pH 센서는 이게 진짜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교정을 해야 돼요. 2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6개월 정도에 한 번 교체를 해야 돼요. 원칙은. 이거 원칙이에요. 근데 뭐 그냥 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농가에서 pH가 이상하다고 요 양액기에 나오잖아요.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그 사람이 보름에 한 번씩 교정할 리가 없고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게 되면은 pH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EC는 확실해요. EC는 얘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pH 센서 같은 경우는 EC 센서, 그러니까 pH 센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C통을 쓰는 사람. P통을 쓰는 사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가 이제 어떤 분이 처방 전화 만들어 달라고 보내줬는데 제가 중탄산이니까 120ppm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산을 10리터 정도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서 처방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B통에다가 제가 따져보니까 200ml 정도, A통에 200ml 넣고 B통에 980ml를 넣게 되면은 pH가 5.5에서 5.8사로 맞춰놨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pH 센서 필요 없어요. 왜요? 없어도 돼요. A통, B통이 어떻게 들어가요? 탁 똑같이 들어가죠. 그런데 내가 C통을 써. 예를 들어서 이제 C통에다가 산을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pH가 안 맞으면 C통에서 솔밸브가 탁탁 떠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때는 pH 센서가 필요한데 내가 A통, B통에서 질산을 다 넣어버렸다. 그러면 C통이 사실은 이 pH 센서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딱 전화 얘기를 해갖고 한 질산을 10리터 정도 쓴다. 그러면 C통에 넣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pH 센서도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내가 교정을 해서 A통, B통에서 10ml씩 넣고 B거에다가 1리터 넣은 다음에 pH를 쟀더니 5.5가 나와. 아니 5.8이 나와. 그럼 어때요? 좋죠? 그러면 그냥 공급하면 돼요. 왜냐면 얘랑 똑같이 들어가니까. 근데 내가 C통을 쓸 때는 반드시 pH 센서가 필요해요. 근데 pH 센서 신뢰할 수 있어 없어요? 쓸 수 없죠. 내가 그래서 못 쓰게 해요. 왜냐? 이거를 쓰려고 하면은 꼼꼼하게 내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교정하고 6개월에 한 번씩 pH 센서를 교환하면 되는데 만약에 고장났어. 그래서 pH가 산 질산이 계속해서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깨꼬라. 제가 제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목표가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사고 안 나고 그냥 중간보다 좀 더 30% 안에 들어가면은 나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10년 안에 빚 다 갚고 나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산이 딱 들어서 깨부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요. 그래서 제가 안전성 때문에 C통에다 산을 웬만하면 쓰지 말자고 그래요. 웬만하면 B통에다 넣자고 그래요. 웬만하면. 왜냐? 바로 이 pH 센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분들이 거의 없어갖고 근데 이런 경우는 써요. 질산 20리터 넣어야 돼. 이때는 B통에다가 한 15리터 넣고 C통에다 일부 넣으라고 이때는. 왜냐면 C통에 넣는 이유가 그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든지 할 때 뭘 중요해야 돼요? 안전한지. 고장나도 최소한 망하진 않을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 교육할 때마다 웬만하면 C통을 쓰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사고만 나지 말자는 거예요. 사고만 안 나면 먹고 살고 남는다거든요. 항상. 그래서 산통을 쓴다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다음 EC 센서인데 EC도 2개 설치해서 오작동을 만드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사실 EC 센서는 거의 고장이 안 나요. 얘는 밖에 놔도 얘는 물속에 담가놔야 되는데 얘는 뭐 물속에 담가놓지 않아도 버틸 수 있고 제가 갖고 다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물량이 그러니까 뭐 약간 물이 세게 흘러도 측정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 EC는 뭐 굉장히 비교적 안전하고 내구 수명이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pH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A통, B통을 쓰고 C통을 쓰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만약 pH에서 디텍티브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시를 하라고 눌러버리고 사용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왜냐면 A통, B통을 쓸 때는 사실 얘가 필요 없다. 내가 뭐 하면 돼요? 여기서 A통, B통에서 10ml 정도를 떠서 1리터 타서 하면은 그것은 그냥 내가 양액을 사용이 완료될 때까지의 그 pH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처방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몇 달 쓰잖아요. 그 처방전대로 쓰게 되면은 원소가 막 심하게 변하잖아요. 뭐 변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심하게 변한 거 못 봤어요. 그럼 대충 우리가 원하는 5.5, 5.3에서 한 6.5 정도의 사이즈 들어가니까 대충 가야거든요. 그래서 pH 센서는 어떻다? 불안전하다. 그래서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뭐 물건을 갖고 와볼게요. 그래서 제가 쓰는 물건이 있어요. 저는 특히 앞으로 현장에 가셨을 때 pH 센서는 구입하지 마세요. 그거는 비싸기만 하고 저희가 저같이 이제 연구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연구할 때는 pH 센서가 필요한데 현장에서 pH 센서가 별로 필요 없어요. 페이퍼 사용해요. 저희가
페이퍼 사용하고 센서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 여기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아마 pH 센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 제가 볼 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다른 일도 바쁜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pH 센서가 만약에 안 맞을 때 교정을 봐야 된다 네. 했잖아요. 그게 뭐 양의 비율을 다르게 아니요, 양 비교가 아니라 그 뭐죠? 요 보정 요게 팔아요. 쿠팡 들어가서 pH 교정에 치면 나와요. 네, 파시면 되고. 그걸 양의 통에 섞어주는 아니요. 그거에다가 넣고 여기 이거 누르면 있어요. 여기 커브가 그러니까 뭐죠? 숫자를 넣으면은 여기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접점을 두 개 찍게 되고 찍으면 돼요. 그거 딱 찍으면 지가 커브를 만들어줘요. 교정해줘요. 것들을 거기서 하는 거를. 근데 보통 우리가 원칙적으로 14일에 한 번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센서는 전체를 6개월 한번 교체하게 되는데 센서 값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센서 값만 보면은 센서를 6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pH에 관해서는 5.3에서 6.5 이내이면은 별 문제 없다. 5.5에서 6.2 정도다 매우 좋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만 들어있으면 굳이 5.5인지 5.7인지 내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만 들어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센서 2개 설치하는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건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 센서 2개 설치되어 있는 가격이 하나 있는 게 1,300만 원이면 얘 2개 달면 1,5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더 줘도 되는데 뭐 사실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보면 2개 달린 집은 별로 없어요. 거의 하나만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청소할 때 이 센서를 빼야 되거든요. 청소할 때 질산하고 락스를 많이 써요. 사용산 나트륨. 그러면은 얘가 닿으면 센서가 부식돼요. 그래갖고 센서를 빼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이 마개 보이죠? 여기 있죠? 요걸로 해서 센서를 뺀 자리를 이렇게 막게 되어 있는 그런 마감 밸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끔 가다가 이제 양액기에 설치했는데 이거를 분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잘 보관하고 계셔요. 그거 했다가 이거를 왜냐면 이거 막아놔야 이제 물이 돌아갈 거야. 내가 질산 넣었으면 돌아가야 될 거니까 질산 넣고 안에 소독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엔드캡을 항상 준비해야 되고 이거 분실할 수 있으니까 잘 보관하고 있어야하는 거. 지금 25분인데 잠깐 쉬었다가 제가 그다음에 35분까지 들어오세요. 네. 영어 바로 와야 돼가지고. 너 우리 또 모르겠어.
주요 문제를 갖고